처음엔 단순한 여행이었는데 마을에 도착한 그날 밤 그들이 건넨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외딴 마을에서 열린 비밀스러운 회의에서 여성들의 간절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우리 부족을 위해 모두 동의하나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떨리는 손들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18명의 여성이 한 남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기적이 일어났죠. 50년 만에 첫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생존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중국 오지의 타이고족 마을과 그들의 운명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알람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을 뻗어 알람을 끄는 것은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이었죠. 나는 김재민, 31세, 한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또 다른 마케팅 전략 회의를 듣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나 푸르러 보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재민 씨, 어떻게 생각해요? 부장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갔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네요.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별 하나 없는 하늘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읽게 된 여행 잡지 한 페이지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잊혀진 세계 중국 윈난성과 스촨성 접경의 비밀 마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타이고족이라 불리는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부족은 오직 여성들만 살고 있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성들은 모두 떠나거나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고 외부인들은 거의 접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올랐어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모험심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책상 위에 놓인 업무 파일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 미지의 마을을 찾아 떠나기로 말이죠. 부모님과 친구들은 모두 말렸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위험한 오지로 떠난다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고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 쿤밍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생소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나 혼자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주는 짜릿함도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후 나는 홀로 산악지대로 향했어요. 가이드는 타이고족 마을까지 동행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외부인, 특히 남성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내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따라 하루 종일 걸었어요.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자연경관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어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 때때로 보이는 야생동물들까지 도시에선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셋째 날 좁은 산길을 따라 걷던 중 갑자기 발밑에 흙이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갔고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강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나무로 지어진 아늑한 방 안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지?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긴 검은 머리에 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민족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여성은 내 상태를 확인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물을 마신 후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를 구해주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짓과 표정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그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10여 채의 나무집이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었고 주변은 푸른 밭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을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타이고족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마을 중앙의 커다란 나무집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른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고 강인했어요. 나는 메이린이야. 이 마을의 대표지. 놀랍게도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내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놀랐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몇 년 살았어.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해. 메이리는 내가 구조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에서 순찰 중이던 마을 여성들이 쓰러진 나를 발견했고 마을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내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을 테지? 메이린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왜 이 마을에는 여성들만 살고 있나요? 메이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야. 우리 마을의 비밀이기도 하지. 내가 좀 더 회복되면 천천히 들려줄게. 그날 밤 나는 메이린이 마련해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어요. 별들이 마치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에 32명의 여성만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간직한 비밀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왜 남성들은 모두 사라졌을까? 나는 이 마을에서 안전할까?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이린이 서 있었어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마을 여성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내가 찾아온 이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잊혀진 세계의 비밀을 찾아 떠난 나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첫 주는 낯섦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내 부상이 점차 나아지면서 마을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타이고족 여성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어떤 이는 밭에서 일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약초를 말리거나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메이리는 매일 아침 내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녀 외에 다른 여성들은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메이린을 따라 마을 전체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계단식 밭에서는 다양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고 마을 뒤편 산자락에는 약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집에서는 여성들이 정교한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재배하고 만드는 건가요? 메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자급자족해. 필요한 것들은 1년에 몇 번 멀리 마을까지 가서 교환하거나 구매하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 직장에서의 마케팅 경험과 이 마을의 상황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특산품들은 외부 세계에서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농작물과 약초, 수공예품은 도시에서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여성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이 마을의 제품들을 도시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린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는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되어 있어. 내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온라인 판매 플랫폼, 유기농 인증, 전통 공예품의 현대적 마케팅까지 내가 회사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이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가능해요.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정기적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날 밤 여성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부는 내 제안에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 위나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메이린의 도움으로 마을의 특산품 목록을 작성하고 가격 책정과 판매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종이에 적어가며 설명할 때마다 내 목소리에는 열정이 넘쳐 흘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목표의식이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어요. 마을 여성들이 만든 약초차와 수공예 장신구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가서 몇몇 상점에 샘플을 제공하고 연락처를 남겼어요. 돌아오는 길은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일주일 후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약초차 50봉지와 장신구 1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여성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희망의 빛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메이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운명이었나 봐. 메이린의 말에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서울에서의 무의미한 일상을 떠나 이곳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은 점차 확장되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을의 이야기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오직 여성들만의 비밀 마을에서 온 자연의 선물이라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의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성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시선이 점차 친근함과 신뢰로 바뀌어 갔습니다. 밭일을 함께하고 약초를 채집하며 때로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더 자주 울려 퍼졌고 가끔은 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리라는 젊은 여성은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항상 내가 일할 때 옆에서 도와주었고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위나마는 여전히 나를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왜 그녀만 내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마을 외곽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위나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 순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돕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위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마을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에 있는 32명이 전부예요.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우리 부족은 완전히 소멸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심스러웠어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위나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의 여성들만 사는 이유가 단순한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 때문이었다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더 돕고 싶어요. 위나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이린과 다른 어른들은 아직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협동조합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가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이 협동조합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 여성들에게 생존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내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커졌어요.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약속해요. 위나의 눈에서 마침내 경계심이 사라지고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이들을 돕기 위해 또는 이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운명이 우리를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협동조합의 규모를 확장하고 더 많은 판로를 개척했어요. 여성들도 내 열정에 화답하듯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와 목적의식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위나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여성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불안한 미래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협동조합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어느 저녁 메일인이 내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나가 비밀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걸까? 메일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 너도 참석해 주었으면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일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장 큰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위나가 이미 내게 말해줬다고 들었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메일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잘된 일이야. 내가 온 이후로 마을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 이제 더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시간이 온 것 같아. 메일인이 떠난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침이 밝았고 마을 중앙광장에 모든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32명의 여성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린 소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메일인 옆에 앉았어요. 메일인이 일어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부터 이야기했어요. 타이고족은 오래전부터 이산간 지역에 살아왔지만 약 50년 전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메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성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완전한 여성 공동체로 살아왔다고 했어요. 주변 마을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구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타이고족의 특별한 문화와 전통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일이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 재민의 도움으로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있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부족의 존속이야.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일이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재민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부족을 이어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제야 메일인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충격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의 여성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어떤 이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나가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것은 우리 부족의 생존 문제예요. 협동조합으로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손이 없다면 타이고족은 결국 사라질 거예요. 재민을 통해 우리 부족의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서 거부감보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여성들 중 가임기에 있는 20여 명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임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어떤 이는 수줍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20대 초반의 샤오링은 눈을 반짝이며 마을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미래를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리미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마을의 환경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었죠. 40대 초반의 주인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메이리는 차분하게 논의를 이끌었어요. 최종적으로 가임기 여성 20명 중 18명이 임신을 희망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메이리는 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내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물론 내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을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내 결정이 이 마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메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마을의 여성들은 일정표를 작성했습니다. 주 2-3명씩 순환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생리 주기와 배란 시기를 고려해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놀랐습니다. 내 건강 관리에도 특별한 신경을 썼어요. 매일 아침 영양가 높은 식사가 준비되었고 특별한 약초차도 마셨습니다. 마을의 전통 의학을 담당하는 노인 푸메이는 내게 체력 관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80대의 나이에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푸메이는 내게 호흡법과 명상을 가르쳐 주었어요. 에너지를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차츰 그 효과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더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리민, 샤오링, 위나가 일정에 올랐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색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어요. 특히 위나는 처음과 달리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따뜻하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다른 3명의 여성이 일정에 올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여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만든 요리를, 어떤 이는 수공예품을 선물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첫 달이 지나갔어요. 모든 여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리민이 가장 먼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샤오링과 주인도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메이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마을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고 출산 준비와 육아에 대한 계획도 세워졌어요. 협동조합 사업도 계속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의 무의미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위나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임신 초기 증상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났습니다.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우리 마을의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위나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여성들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총 10명의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출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이 마을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불확실했어요. 협동조합 일과 임신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메이린의 따뜻한 미소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 상태를 살피고 격려해 주었어요. 마을의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어요. 왜 이 마을에서만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중에는 과연 남자아이가 있을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여성들의 임신이 8-9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마을 전체가 출산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불룩해진 배를 안고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 마을 곳곳에서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어려 있었어요. 메이린과 나는 대규모 출산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의 부재였어요. 상간 오지인 이 마을에서 20명 가까운 여성들이 동시에 출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으로 모은 자금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간호사 3명을 고용했어요. 중국인 간호사 리우, 베트남계 간호사 응엔, 그리고 한국인 간호사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간 마을에 머물며 출산을 돕기로 했어요. 마을의 큰 집 하나를 개조해 임시 출산실로 만들었고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품도 들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마을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어요. 특히 임신한 여성들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푸메이 할머니는 전통 약초차를 끓여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었어요. 나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출산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태어날 아이들은 건강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출산 준비 과정에서 마을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대의 주인은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진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출산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30대 중반의 리미는 실용적인 성격답게 육아 용품을 미리 준비하며 계획적으로 대비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샤오링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첫 출산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위나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 마을이 깨어났어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출산실로 달려갔고 나도 따라갔습니다. 출산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어요. 위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에 땀이 흐르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출산실에서 나왔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어머니도 무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실망감도 있었어요. 또 여자아이였습니다. 마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건강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위나의 출산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리민과 샤오링이 동시에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각각 맡아 출산을 도왔어요. 몇 시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2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둘 다 여자아이였어요. 출산은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출산하면 다른 이의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간호사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마을의 다른 여성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나는 출산실 밖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며 도왔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깨끗한 물을 길어오고 때로는 산모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3명의 여성이 동시에 진통을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3명뿐이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메이 할머니가 나서서 전통 방식으로 출산을 도왔어요. 그녀의 노련한 손길은 젊은 간호사들 못지않게 능숙했습니다. 그날 밤 3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어요. 여전히 모두 여자아이였습니다. 열흘 동안 마을은 출산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출산했는지, 몇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과 기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12번째 출산이 있던 날, 갑자기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행 간호사가 출산실에서 뛰어나와 소리쳤어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50년 만에 마을에 첫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산실로 달려가 직접 확인했어요. 작고 붉은 얼굴의 남자아이가 주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인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2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임신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식은 번개처럼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성들이 모여들어 아기를 보려고 했어요. 메이리는 오래도록 남자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그 후로도 출산은 계속되었습니다. 15번째 출산에서도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샤오메이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2명의 남자아이가 있게 된 거죠. 희망이 커졌어요. 보름 동안의 대규모 출산이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8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16명은 여자아이, 2명은 남자아이였습니다. 비록 균형 잡힌 성비는 아니었지만 50년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었어요. 모든 출산이 끝난 후 마을은 대규모 축제를 열었습니다. 집집마다 붉은 천을 걸고 음식을 나누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전통 악기의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여성들은 전통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축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나를 둘러싸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메이리는 내게 타이고족 전통 의상을 선물했어요. 붉은색 자수가 놓인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입자 여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행가래였습니다. 여성들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하늘 높이 던져졌다가 다시 그들의 손에 안전하게 받아지는 동안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걱정과 부담에서 잠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잠시 마을 외곽으로 나왔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사무실에서 벗어나 이오지 마을에 오게 된 것, 협동조합을 시작하고 마을의 미래에 기여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는 20여 명의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메이린이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부족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타이고족은 사라질 운명이었을 거야. 그녀의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나는 단지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것뿐인데 이제는 한 부족의 존속과 미래가 내 어깨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메이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타이고족은 공동체로 아이들을 키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부모가 될 거야. 그녀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내가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고
여성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협동조합 사업도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육아가 더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아기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간호사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전수했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모든 아이가 건강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떠나기 전에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18명의 아이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기록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수진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앨범을 넘기며 각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나를 닮았을까? 각자 어떤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자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간호사들이 떠난 후 마을은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한 여성들은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아직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은 협동조합 일을 계속했고 나는 2가지 일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2명의 남자아이, 주인의 아들 태양과 샤오메이의 아들 밍우는 마을의 보물이 되었어요. 모든 여성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타이고족의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그리고 18명의 아이들.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무의미한 일상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마을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메이린과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별빛 아래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마을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내가 찾던 진정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눈을 뜨기도 전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광장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태양과 밍후, 2 남자아이가 앞장서서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들 뒤로 15명의 여자아이들이 웃으며 따라다녔습니다. 한 아이는 아직 걷지 못해 엄마 품에 안겨 있었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들 모두가 내 자녀들이라니. 믿기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의 회사에서 일할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삶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마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공동체 식사는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모든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큰 식탁에 둘러앉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메이리는 이제 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녀는 내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18명의 작은 손이 내 옷자락과 팔을 잡아당겼어요. 행복한 혼란이었습니다. 식사 후 협동조합 사무실로 향했어요. 마을 입구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제품 생산과 포장 공간,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했어요. 위나가 이제는 협동조합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경영 감각을 보여주었어요. 위나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딸 리안이 책상 아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일터에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하이의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위나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녀가 건넨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이고족 특산품을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대규모 계약이었어요. 이것은 마을의 경제적 안정을 완전히 보장해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성공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마을 여성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특산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이제 의료시설과 학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네요. 위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마을 발전 프로젝트를 논의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교육시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위한 통신 인프라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메이린의 집 앞 넓은 마당에 모든 주민이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원형으로 앉고 아이들은 중앙에서 놀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회의 내내 배경음악처럼 흘렀습니다. 회의에서는 마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어요. 협동조합의 수익금으로 마을 입구에 작은 의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건립하기로 했어요. 당장은 간단한 건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타이고족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동시에 현대 사회에 필요한 지식도 교육해야 했습니다. 메이리는 외부에서 교사를 초빙하자고 제안했어요. 리미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고 샤오링은 마을 여성들 중 교육 담당자를 선발하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중에 내 생각을 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나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결정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 내부에서 교육자를 양성하고 때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며 온라인 자원도 활용하는 거죠. 내 제안에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이미 지쳐 어머니들 품에 안겨 졸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혼자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을 전경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지는 해의 붉은 빛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 넓어진 마을 광장, 그리고 곳곳에 피어난 꽃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은 희망과 활기로 바뀌었어요. 여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우연히 이곳에 오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텐데 마을의 통신시설이 갖춰지면 그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18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집에서는 리민이 두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다른 집에서는 위나가 리안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어요. 메이린의 집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처음 머물던 작은 방이 아니라 마을 중앙에 새로 지어진 넓은 집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정으로 마을 리더이자 모든 아이의 아버지인 내게 주어진 공간이었어요. 집안에는 항상 몇몇 아이들이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태양과 민후 그리고 3명의 여자아이들이 놀러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기쁨이 내 피로를 씻어주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장난도 쳤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구나 싶었어요. 비록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사랑과 책임으로 엮인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책상에 앉아 마을의 미래 계획을 정리했어요. 다음 단계는 주변 마을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타이고족이 이제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때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이린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문서로 정리했어. 내일 도시에 갈 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메이린은 서류 뭉치를 건네며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 온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나 역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잠시 머물다 떠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메이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항상 내게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현명한 조언자처럼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메이린이 떠난 후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타이고족의 특별한 대가족 공동체,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나. 이 독특한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했어요. 분명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로 향하는 길에 올랐어요. 의료 장비와 학교 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마을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태양과 밍우가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 광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위나와 리미는 협동조합 건물로 향하고 있었고 메이리는 마을 입구에서 나를 배웅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내 삶이구나. 우연히 발견한, 그러나 이제는 내 전부가 된 새로운 세계. 다시 산길을 내려가며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 마을이 더욱 발전하여 주변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는 모습, 타이고족의 전통이 보존되면서도 현대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 모든 과정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도시로 향하는 길, 산길을 내려가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서울에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무작정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특별한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길을 잃는 것이 진정한 길을 찾는 방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 뒤로는 18명의 아이들과 32명의 여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